네, 강속구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강속구 강덕구입니다. 네, 아, 네. 좋습니다. 좀 전에 전현희 의원 서울시장, 아유, 작전 타임 서울시장 네. 좋습니다.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요. 물론 이제 전현희 의원이든지 아니면 또 경기도에 출마하시는 분들이 나 경기도지사에 관심 있어 이러면 경쟁자들이 있잖아요.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그분에 대해서 좀 비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 보세요. 그분들이 이미 비토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전현희 의원이 잠재적으로 서울시장 후보감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현희 의원이 내가 서울시장 나갈래 이런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이미 전현희 의원 지지 안 해줘요. 안 도와줘요. 어차피 이건 정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욕망과 마음속의 어떤 열정이라는 것이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숨긴다고 해서 다 알지 않습니까? 숨긴다고 해서 강속구 의원이 이재명 대표와 오랫동안 20년 동안 지내왔다라는 것이 모르는 것이 아니고 또 예를 들자면은 도당 위원장 할 때 가장 밑바닥 출신에서 제일 많이 한다는 것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저 숨길 필요 없다고 봐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저는 네. 서울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 반드시 탈환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네네. 실제로 가용 자원 네네. 그리고 또 할 만한 분들 찾아서 네네. 나름대로 한번 그 시민들한테 또 당원들한테 알려보고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서 차츰차츰 그냥 걸러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과정이 네. 지금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네. 우리 당의 집권 전략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여기서 돌발 질문 들어갑니다. 예, 돌발 질문. 네. 약간- 강속구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차기 경기도지사 후보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자, 일단 본인 빼고 그 특정 사람을 얘기할까요? 특정 사람을 이야기하시죠. 네. 이건 칭찬이기 때문에 해도 됩니다. 네. 지금 바로 떠오르는 분은 없습니다, 솔직히. 네네네. 근데 이게 사실은 문제인 거예요. 근데 서울시장 그럼 전현희 떠오르잖아.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김민석 의원한테도 서울시장 이야기를 꺼냈잖아요. 과거에 나간 적이 있으니까. 저는 이게 우리 당을 위해서 좋은 거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 들은 얘기로는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이광재 전 의원이 고민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좋은 들었습니다. 생각입니다. 네. 이광재 의원이 사실 어떻게 보면 분당에서 이길 줄 알았는데 졌잖아요. 네네네. 이광재 의원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충분히 가능성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네네. 얘기한 대로 네. 가능성 있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준비된 분들은 우리가 띄워주고요. 네네. 좀 만들어주고 네네. 그래서 다음 경기지사의 네네. 희망을 우리 당에서 지금부터 네. 준비해야 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지난번에 경기도지사 경선에 나왔던 안민석 의원, 안민석 염태영 의원, 조정식 의원. 염태영 선배. 네, 그러네요. 이런 분들도 다 사실은 경기도지사 물망에 올라야 되는 거고요. 더 크게 확장하면 저는 뭐 추미애 의원도 지금 이번에 경기도 국회의원이 되셨거든요. 그런 분들도 있고. 사실 제가 염태영 의원님도 조만간 만나볼 거고 며칠 전에도 만났는데요. 네. 염태영 선배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느낌 받았고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추미애 그 대표님 같은 경우도 그 사실 제가 조금 죄송하지만은 그런 이야기 꺼내기는 그러나 직권을 위해서 뭐 이재명 대통령 후보 가고 뭐 추미애 어디 가고 전현희 어디 가고 이렇게 자꾸 그런 그 그림을 짜는 것이 사실은 정치 기획이고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 희망을 주거든요. 저는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 정치는 상상력이 필요하고요. 네네. 그리고 정치는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한 그렇죠. 거고요. 예. 그리고 퍼즐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우리가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라는 얘기들은 뭐 다 누구나 다 얘기하는데 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네. 뭘 어떻게 할 건데 그렇죠, 다음 그렇죠. 지방선거부터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선거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것 이게 집권 전략이고 맞습니다. 그야말로 맞습니다. 네. 집권 그 본부장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정책 개발을 하는데 정책은 이건 포인트 쌓기거든요. 1점, 2점 올라가는 건데 그림을 그리고 프레임을 짜고 판을 짠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완벽한 이 시대 전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기존의 정치 완벽하게 단절을 해버리잖아요. 단절을 해버린 거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게 나라냐 하면서 기존의 대통령을 완벽하게 부정해버리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당한 건 이거예요. 문재인 정부 심판 여기 당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 프레임을 짜고 구조를 바꾸는 것 이것이 사실은 큰 그림의 전략이거든요. 실제로 이번 총선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기존의 그 기득권들 다 정리해버리고 네네네. 그리고 새로운 판들을 일정 정도 만든 결과가 총선 결과로 나온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저는
정치 기획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판을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 시대 정신을 판을 따라가는 어떻게 그릴 거냐라는 네. 부분에서 시대 정신과 시대 정신에 맞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조합하고 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계속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죠. 또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 단계 맞춰가는 것. 그게 지금부터 집권 전략에서 그야말로 좀 프로세스라는 그런 그렇죠. 입장에서 하나하나씩 해가는 거. 이게 필요한 거죠. 지금부터 집권 전략 함께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북구가 이번에 경기도당 위원장에 출마한 이유는 다음 지방선거에 대한 고민하면서 제 모든 것을 던져서 경기도부터 한번 집권 전략 짜보자. 경기도당이 무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렇죠. 서울시당도 중요하고. 네. 제가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도 정치적 기반이 경기도에서 출발했잖아요. 정치적 기반이고 뭐 정치적 고향이죠. 고향이죠. 그러다 보니까 강덕구 의원님한테 좀 과잉 관심을 가지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과잉 관심이라는 말은 동의 안 하고요. 네네네.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무지 실용적이고 현실적이고요. 네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기획 그리고 상상 그리고 그 퍼즐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네네. 이번에 경기도당 위원장은 누가 됐을 때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이라는 부분에서 제일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냐 뭐 그런 고민 속에서 강북구를 픽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픽한 경기도당 위원장 강북구입니다. 그 이재명 이제 대표 후보께서 이 급박한 시기에 의원님 의원실까지 찾아오셨는데 솔직히 뭐 특별한 이야기 좀 안 하셨어요? 다음 경기도지사 이야기라든가 뭐 숨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 혹시 하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 주로 나누셨어요? 네네. 사실 우연히 불쑥 찾아왔다라고 언론 몇 군데서 얘기를. 아이고 정치에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가 특정 의원 방을 사전에 예고도 없이 약속도 없이 찾아왔다라는 건 그 속에 함의가 담겨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네네. 강덕구 선택했다. 그리고 강덕구와 함께 가자. 그리고 강덕구 도당위원장 꼭 당선되라. 이런 전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제가 없었습니다. 그때 양주에 있었는데 제가 그 우리 의원실에서 연락이 막 와서 네네네. 지금 대표님 다녀가셨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죠. 그렇게 대표께 그 약속도 없이 다녀가셨냐고 이렇게 고맙다고 그랬더니 네. 내가 차 한 잔만 달라고 했더니 방으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여기서 양주인데 헐레벌떡 달려가도 네. 한 40분 정도 기다리시겠다고. 네. 그래서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했는데요. 네. 강북구에 대한 관심 그리고 네. 격려 그리고 네. 함께 다음 이기 제재 뭐 이런 부분 속에서 확실한 신뢰를 갖고 네.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한편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제가 수석사무부총장 하면서 네. 하루에 어떻게 보면 3번도 만날 때가 있고 예, 그러잖아요. 예. 근데 참 외로워 보이더라고요. 예. 제가 도당위원장 처음 결심을 한 게 아마 지난 가을에 네네네. 이재명 대표가 서울 맞아요. 구치소에서 예. 영장 실질 심사인가요? 예. 그럴 때 그날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 네네네. 그때 한 11시, 12시 넘어서 나오셨죠. 그때 제가 우리 당원들 여러분이랑 같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때 제가 마음속으로 다짐한 게 있었습니다. 어떤 다짐을 했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핍박받고 이렇게 그 윤석열 정권에서 그야말로 온갖 수모를 견디고 버티고 있는데 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진짜 지도자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재명 대표를 지도자를 만드는데 일정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경기도당위원장을 하면 가장 잘할 수 있겠다. 내가 만약에 다음에 총선에서 되고 재선 의원이 되면 그 역할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전에 이재명 대표가 단식했을 때요. 단식했을 때 제가 그 옆에 있으면서 야, 이재명 대표가 비로소 전 지도자 반열까지 가는구나. 뭐 이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지도자로 만들 수 있는 그 부분에서 강덕구 역할이 뭘까 고민하다가 저는 도당위원장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번에 저 수석사무부총장을 하면서 제가 이재명 대표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에 3일 거의 뭐 계속 봐왔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판단 그리고 그 부분을 풀어가는 나름대로 대안 이런 부분에서 제가 옆에서 보면서 이재명 대표만큼
준비된 지도자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확실하게 제 마음속에 인식이 되면서 이재명 대표를 지도자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경기도당위원장 출마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픽한 강북구, 강북구가 선택한 이재명, 뭐 이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케미가 궁합이 맞는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 당원 여러분들이 이재명 후보를 다시 당대표로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 강북구를 경기도당위원장으로 만들어주시면 다음 지방선거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하고요. 경기도에서. 그것보다 저는 더 먼저 대통령 선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윤석열, 김건희 정권 탄핵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제가 탄핵을 얘기한 이유가 서울 양평고속도로 보고 우리 또 해병대원 순직 보고 최근에 우리 마약 수사와 관련된 외압 의혹을 보면서 이 정권은 이제 더 이상 용납할 수도 없고 용납해서도 안 되고 우리 국민들이 이 외압이 사실이라 그러면 그냥 모든 걸 던져서 하야시켜야 된다라는 게 제 입장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그리고 우리 민주당이 그야말로 혼연일체가 돼갖고 굳건하게 윤석열 정권 싸우고 국민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시고 그리고 다음 정권을 진짜 제대로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정권 되기 위해서 준비 지금부터 수권 전략 해야 된다라는 게 강북구의 생각입니다. 네, 보통인데 제가 좀 약간 독설을 날리자면 정치인들이 친분 관계, 교우 관계도 상황 논리에 의해서 변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과거에 뭐 반명하던 사람이 갑자기 지금 이재명 캠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제가 봤어요.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이재명 그 당시 성남시장 도지사 비판을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친명이라고 옆에 붙어 있어.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권이 끝났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과잉하게 또 없는 사실까지 만들어서 또 비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문재인 보육이라고 자랑했어요. 그때 제가 방송 평론에서 과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던 사람이 정권 바뀌면 계속 그 이야기 할래? 제가 그렇게 비난한 적도 있거든요. 사실은 사람이라는 인간관계라는 것도 역사성을 두고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이건데요. 이재명 대표를 실제로 처음 뵌 게 어디? 정치 현장에서 뵀나요? 성남시장 할 때 처음 뵀나요? 제가 성남시장 할 때 처음 만났죠. 그때 도의원이셨나요?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이고요. 제가 그때 도의회 의장. 의원하고 그다음에 의장하고 이럴 때 만났죠. 성남시에 좀 현안들이 그럼 있고. 도지사 시절은 의장하고는 안 겹치나요? 그때는 안 겹치고요. 제가 남경필 지사 때 연정부지사. 연정부지사하고 도의회 의장하고 네. 그리고 그 전에 원내대표하고 이럴 때 아마 원내대표 했을 때 이재명 대표를 만났는데 그때 성남에 현안들이 있고 알았죠. 뭐 이러면서 그냥 같이 좀 개인적으로도 만나고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그 당시에 성남시장이 자치와 분권에 대한 철학도 있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 그리고 돌파력, 추진력 그리고 동시에 나름대로 해안 그리고 자치분권이라는 현장에서 성장가 가능한 몇 안 되는 사람이구나 뭐 이런 느낌. 식구. 그런 다음에 제가 확실하게 이재명 대표를 다시 본 거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 서울 강화문에 천막농성을 하잖아요. 2016년 단식. 예, 그때 단식할 때 이재명 대표 그 천막 현장에 가서 얘기를 나눴는데 예를 들면 뭐 재정분권 얘기하고 그렇죠. 재정분권 박근혜 정부하고 싸우는 거였죠. 박근혜 정권 적어도 예를 들면 중앙집권적 사고 이거 깨야 된다. 네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치와 분권에 대한 확실한 철학과 인식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먼저 예를 들면 시장 되자마자 성남시에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구조적으로 지금 그 당시에 재정 중앙과 지방 이런 배분 비율로 갖고는 지방자치의 단체장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감히 대통령과 감히 예를 들면 감히 성남시장이 대통령하고 맞짱 뜬 거지. 정부와 맞짱을 뜬다는 것 자체는 상상을 못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성남 기초자치단체에서 도지사로 나간다라는 것 자체가 기존의 그 3선 4선 의원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예를 들면 하극상이잖아요. 근데 그걸 뛰어넘고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걸 여의도 국회의원들만 몰랐던 겁니다. 앞서간 사람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해창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이해창 옛날에 한나라당
의원이 또 문재인 의원이 예를 들면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면 그야말로 특히 이재명 대표는 자치와 분권 현장에서 성장하고 인정받고 성과를 내온 거잖아요. 제가 옆에 따라다녔습니다. 네. 제가 뭐 가깝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의도 국회의원들은 기득권에 사로잡혔는데 자치와 분권 현장에 있는 분들은 현장에서 계속 시민들과 같이 고민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정책화하고 그 정책을 통해서 이슈화하고 예를 들면 그 이슈화를 통해서 자기 존재를 알리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여의도의 기득권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게 없었잖아요. 치열함도 없었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3선 4선 하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가 뭐 중진위원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여의도라 섬이라는 데서 중진위원이지만 그냥 그들만의 중진위원이지 맞아요. 국민들은 아무도 인정 안 하고 여의도 초등학교에 혼자 6학년인 거야. 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가 5선 6선 물론 중진위원이지만 실제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선수만큼 인정을 받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답답함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정치인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대 이슈 그리고 예를 들면 감당해야 될 시대적 상황들이 있으면 외면하고 피하지 말고 그리고 자기 몸을 던져야 되고요. 그리고 싸울 때는 싸워야 된다.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이재명 대표하고 뭐 소주잔도 기울이고 이렇게 하셨겠네요. 성남시장 시절에는. 몇 번 했죠. 몇 번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랑 샤이하죠. 술 마시고 뭐 이런 거. 말 놓고 지내는 친구 사이 이런 건 아니셨어요? 아니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저는 저를 잘 알잖아요. 네네네. 저는 사람들한테 말을 이렇게 놓고 이런 그렇죠.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하고 10년이 넘으셨는데. 네네. 누구한테 그래서 제가 그건 이제 제가 좀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식사 정치를 하거나 그 옛날 정치인들은 다 그랬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런 거보다는 도시락으로 점심 먹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공부하고 그리고 성남시청 구내식당 진짜. 밥 사준다고 해서 갔더니 성남시장 구내식당에서 밥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며칠 전에 만났을 때도 그 도시락으로 그 의원실에서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정치인들이 배워야 된다. 우리가 더 이상 예를 들면 식사 통해서 예를 들면 인간적인 관계 교류도 하고 이런 것도 무시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민생을 챙기고 시대 정신에 대한 치열한 고민하고 이런 것들 속에서 시민들한테 인정받고 그 속에서 시민들과 함께 나름대로 좀 자기가 던져야 될 이슈 그리고 자기가 던진 이슈에 대한 아젠다 세팅 그런 걸 통해서 자기 역할에 대한 그 인정을 통해서 존재감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것 이런 새로운 문법들을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인데 김종인 대표가 그때 민주당 비대위원장 대표였어요. 예, 기억납니다. 그때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11일간 광화문에서 단식을 했는데 진짜 목숨을 건 단식이었어요. 그때 밤에 자는데 성남의 정책보좌관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야. 형님, 우리 시장님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광화문 앞에서 단식을 하니까 찾아오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잠시 누울 시간도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 상황이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때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했더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 내용이 뭐야 그랬어요. 지방 분권이고 이거 박근혜하고 부딪히고 이런 이야기를 해서 독대를 보고 나니까 야, 이 성남시장이 대단하네. 이거 대통령감이네. 딱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통령감이라고. 왜냐면은 김종인 안목이 있네. 그때 아무도 박근혜 정부와 정면 대결하겠다는 사람이 드물었어요. 그때 단식을 하면서 박근혜와 정면 대결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직접 찾아갔어요. 물론 뭐 그 중간에는 정성호 의원도 역할하고 저도 역할을 했습니다. 꼭 찾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당론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것을. 그래서 찾아가서 손을 잡고 일어나서 싸워라. 이거 당론 채택해서 같이 싸워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단식을 중단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작년 여름에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했었잖아요. 네. 그때 23일 동안인가요? 저는 광화문 11일 단식할 때 힘든 걸 알아가지고 이거 하면은 정말 큰일 난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또 버티더라고요. 저는 그때 저도 하루 함께 하겠다고 생각해갖고 하루 해봤는데 아주 지금 좀 미안한 얘기지만 예를 들면 뭐 한 일주일 정도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23일 동안 했잖아요. 그때 결기 그리고 윤석열 정권 너희들 한번 봐라. 이런 분명한 메시지가 없었으면 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결기 그리고 분명하게 원칙 정하면 모든 걸 던진다. 이런 메시지가 확인된 거잖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DJ도 그렇고 YS도 그렇고 지도자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다가 이제 지금 어쨌든 이제 수석부총장 임명도 이재명 대표 체제 때 수석부총장을 하신 거죠? 제가 천준호 비서실장이 전화 와서 전 수석사무부총장 얘기를 해서 누가 추천을 했냐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표가 직접 지명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대표가 된 이후에 제가 이렇게 가서 만나거나 이런 적 없었어요. 일부러 안 찾아갔죠. 네, 일부러 그것도 원래 스타일이야. 원래 스타일이에요. 저도 좀 그렇긴 한데. 네. 그 대표가 그래서 제가 좀 주변에 알아보니까 강북구 의원에 대한 신뢰가 대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크더라. 예. 그리고 대표가 지난 대선 때 가장 열심히 싸운 사람이 강북구라는 그렇죠. 걸 안다. 네네네. 그리고 또 본인이 힘들 때 강북구가 제일 먼저 나서서 이슈화해주고 이런 걸 안다. 그렇기 때문에 강북구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고 강북구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석사무부총장직을 맡겨도 될 만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대표께서 했다는 얘기를 듣고 솔직히 좀 마음이 무거웠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아니 어쨌거나 정치적으로도 신뢰주고 또 인간적으로 믿어주고 그러는 대표한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뭐 고민하다가 대표께 제가 할 수 있는 일 경기도당위원장 그런데 맨 처음에는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수석사무부총장 역할을 좀 더 이렇게 해주기를 그 당시에 김윤덕 사무총장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마지막은 강북구가 경기도당위원장이 되면 잘 할 수 있다라는 게 내 생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번에 출마를 여기에 하게 근데 된 또 거죠. 지금 그 최근에 출마하려고 하셨던 시흥의 문정복 의원도 분위기는 이제 뭐 이 강덕구 의원님을 지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뭐 사실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 분위기가 아니고요. 네네. 어저께도 아침에 네네. 시흥에 갔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그 며칠 전에 우리 그 11시 반에 본회의가 개의된 적이 있었는데 그 끝나고 한 12시 밤 12시 반에 만났습니다. 그래갖고 문정복 의원 차 안에서 이야기를 한 40분 정도 했었습니다. 네네. 두 분은 좀 공통점이 있죠. 같이 뭐 지방자치 일을 오래 하셨고. 그야말로 아까 밑바닥이라는 표현 현장에서부터 밑바닥이라는 표현보다는 현장에서 이렇게 좀 얘기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네. 밑바닥이 아니고 현장입니다. 제가 중앙당 고위관료 출신이라서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현장에서 평당원 출신입니다. 평당원 출신으로. 네. 현장에서 평당원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지방위원 했고요. 그리고 또 국회에서 보좌진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에서 늘 주민들과 당원들과 소통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우리 문정복 의원이 강북구를 지지한 그리고 모든 걸 걸고 다 이렇게 도와주겠다라고 함께하겠다고 한 이유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 그리고 당원들의 마음, 시민들의 마음 그리고 본인의 마음을 알고 함께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강북구를 지지한다라는 얘기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사진을 찍고 그리고 영상 촬영을 하면서 이거 좀 우리 공식적으로 해도 되겠냐 그랬더니 마음껏 활용해라 뭐 이런 얘기를 우리 문정복 의원께서 하더라고요. 아유 두 분이 어울리셔요. 우리 누나 우리 형 같은 느낌이야. 자 근데 이게 또 한편으로 보면요 경기도당 위원장 출마하신 분들이 너무 이재명 대표만 강조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또 이야기도 있고 도당 위원장의 비전은 뭐냐 이런 이야기도 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도당위원장뿐만 아니고요. 최고위원들도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네.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죠. 예, 그만큼 지금 현재 우리 당원들이나 아니면 민주시민들이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윤석열 정권에서 핍박받은 야당 지도자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우리는 민주당이 하나가 돼야 된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개별 의원들 입장이 아니고요. 당원들의 그리고 민주시민들의 요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중심의 일극 체제라는 등 이런저런 얘기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랑 두 번째 이재명 대표만큼 검증되고 준비된 지도자가 없다. 뭐 이런 현실 속에서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선택한 거죠. 저 강북구도 맨 처음에 제가 좀 약간 샤이하잖아요. 그리고 약간 좀 소심하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강북구방에
갔다 온 거를 다녀간 거를 얘기를 안 하려다가 밖에다 이야기 안 하셨죠, 처음에. 맨 처음에 얘기를 안 했는데 제가 좀 양해를 구했더니 적극적으로 아니 대표 뭐 참 표현이 대표라고 직접 표현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후보실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죠.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그 스타일 잘 아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좀 알리고 그리고 언론에도 나오고 그런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우리 최고위원들은 뭐 선거라는 입장에서 보면 당원들의 요구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당원들의 첫 번째 요구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뭐냐, 이재명 대표와 결을 같이 할 거냐,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함께 다음 집권 전략을 짤 수 있냐, 뭐 이런 거 입장에서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고민들을 각자 얘기한 거죠. 네. 그거를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무조건 예를 들면 뭐 따라하기라든지 뭐 구애하기라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전략적 선택하고 전략적 판단한 겁니다. 네, 비판도 일면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받아들이시고요. 그러나 또 정치는 현실로서 국민들과 당원 지지자들의 이 마음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마음의 흐름을 타고 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변화를 줘야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바람에 역행하면 꺾입니다. 정치라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모든 게 다 원심력이 있고 구심력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구심력이 원심력보다 훨씬 더 큰 거 아닙니까? 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이번에 최고위원 나오는 분들한테 부탁을 하고 싶은 거는 지금은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가지만 실제로 민주당이 외연을 넓히고 그리고 중도층을 끌어안으려고 그러면 이번에 최고위원분들이 나름대로 자기 색깔들을 갖고요. 네. 나름대로 구심력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하모니를 이루되 본인 나름의 정치인으로 자리매김을 잘 해야 된다. 그것이 민주당 집권 전략에도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다음 대선에도 도움이 되고 또 최고위원 개별적으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우리 당의 큰 틀에서 필요하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섞어도 반짝반짝하는, 각자가 반짝반짝하는 보석 비빔밥이 돼야 돼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보석 비빔밥 좋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유권자들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지의 말씀 그리고 또 마지막 인사말까지 좀 해주시죠. 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인사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경기도당위원장 출마한 강두구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박진영 앵커께서 질문한 내용을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가을에 이재명 대표가 서울구치소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때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지도자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나름대로 결심을 했습니다. 지난 이재명 대표 단식 현장에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지도자로 만드는 것, 그게 강두구가 다음에 총선에서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 속에서 강두구가 이번에 재선되고 그리고 도당위원장 결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강두구와 함께 지방선거 승리하고 강두구와 함께 다음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경기도당위원장은 강두구, 싸울 때는 싸우고 그리고 제 모든 것을 던질 때는 던진 강두구였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요. 그리고 안진걸 소장이 함께 하자 그랬을 때 강두구가 유일하게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서울 우리 양평고속도로뿐만 아니고 지난 대선에서 고발을 3건이나 당한 강두구였습니다. 경기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삼선 도의원, 도의회 의장, 경기도 연정 부지사를 지냈습니다. 지금 바로 경기도당위원장에 투입돼도 역할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강두구와 함께 다음 지방선거 승리하고 강두구와 함께 경기도당이 중심이 돼서 대선에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강두구 이번 도당위원장 희망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속구 강득고 의원님이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